와, 정말 큰일입니다. 시장에 6가지 악재가 한꺼번에 겹쳤습니다. 11월 14일 코스피는 결국 큰 폭의 급락을 맞았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우려가 이번에도 현실로 드러난 날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이 아예 팔아제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공격적인 매도를 보여줬죠. 이 와중에 환율은 1470원까지 치솟았다가 정부가 급하게 구두 개입을 하면서 간신히 1450원대로 내려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단기적인 급한 불 끄기로 볼 수 있고, 환율이 이 정도까지 올라 있다는 건 외국인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빠져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라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나스닥도 최근 AI 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조정을 받기 시작했고, 비트코인도 나락이라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레버리지, 즉 롱 포지션으로 비트코인 선물을 하던 투자자들은 이번에 대거 강제 청산을 당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되는 악재가 바로 비투, 즉 빚내서 투자하는 흐름입니다.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코스피가 4천을 돌파한 이후로 다들 돈 버는데 나만 못 번 거 아니야? 하는 조급한 심리가 퍼지면서 무리하게 빚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용융자 잔액, 즉 빚을 내서 주식을 산 금액이 약 26조 원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게 코로나 상승장 당시 기록보다도 더 많은 액수입니다. 그때도 어마무시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그보다 더 위험한 사이즈로 커진 거죠. 근데 외국인들이 계속 팔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문제는 그 매물을 개인이 거의 다 받아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설마 막바지는 빚으로 버틴 건가 싶긴 합니다. 이 구조 자체가 코로나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그때를 떠올려 보면 정말 광기 그 자체였잖아요. 주식 계좌 개설수가 폭발했고 너도 나도 주식 안 하면 바보 라는 분위기였죠. 실제로 제 지인도 그 시기에 주식을 처음 시작했고 그때 당시 카카오를 13만원에서 14만원대에 물려서 지금까지도 그냥 들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투가 왜 이렇게 위험할까요? 핵심은 바로 반대 매매 때문입니다. 반대 매매란 쉽게 말해서 너 빚 갚을 능력 없어 보이니까 우리가 네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 돈 먼저 가져갈게. 그래도 만약 부족하면 나머지는 네가 어떻게든 마련해. 할부든 일시불이든. 라는 증권사의 통보입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 또 주식이 시장에서 강제로 매도되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로 더 떨어지게 됩니다. 이게 도미노처럼 이어지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반대 매매가 나오고 반대 매매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오고 더 큰 반대 매매가 나오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시장이 안 좋아지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비투는 개인에게 가장 파괴적이겠지만 시장을 흔드는 시스템 리스크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좀 무섭긴 합니다. 사실 21년 코로나 상승장 때를 좀 돌이켜보면 지금의 전조 증상이랑 좀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때도 비슷했어요. 환율이 슬슬 튀기 시작했고 비투가 역대 최대라는 기사들이 줄줄이 나오고 외국인들은 고점에서 팔아치우고 그걸 개인 투자자들이 받아내던 바로 그 그림. 지금 시장에서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위험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당시와 지금의 금리 환경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1년에는 기준금리가 0.5% 수준이었죠. 그러니 빚내서 투자하는 것도 그나마 부담이 적었고 이자 스트레스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전혀 다릅니다. 증권사 신용금리가 5%, 많게는 10%까지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부담이 아니라 레버리지를 쓰면 쓸수록 계좌에 시한폭탄을 장치하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지금의 비투는 과거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코스피가 오르는 건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누구나 주가가 올라서 경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걸 원하죠. 하지만 비투가 동반된 상승은 시장 전체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소가 됩니다. 개인 투자자에게도 위험하고 시장 시스템 자체에도 악영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현 정부가 이 B2 리스크를 크게 경계하지 않는 모습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B2는 레버리지의 일종일 뿐 위험하지 않다는 식의 발언도 나오고 빚내서 투자하는 것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정부 입장에서는 코스피 5천 같은 슬로건을 내걸고 있고 주가 상승이 정부 성과로 연결되어 보이는 구조이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이 B2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조금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도 코스피 5천만 가면 너무 좋죠. 투자자 입장에서 돈을 버는데 누가 싫습니까? 하지만 이런 경고 신호들을 애써 무시하고 시장을 계속 달구기만 한다면 결국 2021년에 봤던 것처럼 과열 후에 급락이라는 전형적인 패턴이 또 한 번 반복될까봐 조금은 우려되긴 합니다. 개인적인 개미 투자자인 제 의견입니다. 어쨌든 저는 사실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상황이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언제나 사이클을 갖고 움직이고 때때로 비이성적으로 흔들리기도 하죠. 투자대가 워렌 버핏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장은 가끔 미쳐 돌아가지만 그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주가가 떨어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좋은 기업을 더 싸게 살 기회가 될 뿐이다. 이 말이 지금 같은 변동성 구간에서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거나 블로그를 통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빚을 내서 투자하지 않고요. 초우량주의 장기 투자 그리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꾸준히 지켜오고 있는 한 개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가격이 눌릴 때는 오히려 드디어 기다리던 구간이 왔구나. 내 영역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시장이 과하게 떨어지고 공포가 커질 때가 미래 수익률을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거든요. 지금 그런 시장이 왔거나 곧 올 가능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공포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원칙을 지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내용들은 블로그를 통해서 또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블로그도 한 번씩 놀러와 주시고 이 채널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